기생충 콘서트의 서민 교수 독특한 기생충 앞에는 이제 착한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였고, 독특한 기생충은 신강호서 남녀간의 영원한 사랑, 태국 남자에게서 나온 것. 그 남자는 32세로 태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런 그에게 일자리 생겼다. 말레이시아에서 나무 베는 일. 그런데 자꾸 기침이 났고 침을 뱉으면 끈끈한 점액질이 나왔다. 온몸이 쑤셨다. 점점 악화가 됐다. 고향으로 돌아왔고 오자마자 병원을 갔다. 헬쑥한 모습이 되어졌고 흉부 X선은 정상이었지만은 객단에서 결핵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혹시 기생충이 있지 않을까 싶어 대변 검사했다. 그때는 91년이었고 태국의 시골에 사는 남자라면 기생충 몇 종류는 다 가지고 있었다. 대변 검사 결과 분선충의 유충과 간디스토마, 두 종류의 촌충, 십이지장충, 그리고 극구흡충의 알이 발견됐다. 아니 6종류나 하고 놀라에게는 이르다. 한 가지 더 있었으니 7번째 기생충은 바로 싱가무스였다.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일 것 같으니 알아보자. 싱가무스 트라키아. 싱가무스에는 중요한 종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싱가무스 트라키, 또 싱가무스 라링지우스, 또 2가지가 있다. 또 이렇게 신강의 숨도 쉬고 기도 후 들어가는 기도도 바로 있고 이렇게 생겼네요. 새우 기도에 기생하는 신가무스 트리키아. 긴 것이 하단의 작은 수컷이다. 새우 기생충이와 다른 하나는 가축의 기생충이라는 점이 다른데 먼저 신가무스 트리키아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가무스 이런 새의 기도에 사는 기생충, 새의 기관지에 사는데 신가무스 트라키아 암수 교접하는 모습. 신가무스 이런 암컷이 20mm 정도로 꽤 긴 반면에 수컷은 6mm에 불과하다. 조금은 하네요. 신가무스. 바람만 열심히 들럭거리는 기도에서 신가무스 1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할 것이다. 생활사가 신가무스 1은 암컷이 기도에서 알을 낳으면 정숙적인 새는 그 알을 삼킨다. 왜 삼킬까? 혹시 가르침 뱉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 아무 없을 것이다. 새는 객담을 뱉지 못하니 알을 배출을 하면 삼킨 후에 대변으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새가 삼킨 알은 대변으로 나가는데 새는 아무 데서나 변을 보는 동물이다 보니 알은 대개 땅에 떨어진다. 1, 2주쯤에서 지나면은 알 안에서 유충이 자라게 되는데 여기서 지렁이가 등장한다. 혹시 지렁이는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어? 라고 생각하셨던 건 반성하시라. 지렁이는 신가무스 1의 알을 먹고 거기서 나온 유충을 몸에 가지고 있다가 새에게 잡아먹힘으로써 유충을 새한테 건네주는 임무를 성공리에 마친다. 새가 신가무스 1의 알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지렁이가 아니었다면 신가무스 1은 진작 멸종할 뻔했다. 물론 이런 큰일은 지렁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달팽이나 구더기 같은 것들도 지렁이를 돕는데 이런 식으로 몸을 바쳐가며 생활사를 이어주는 숙주를 연결숙주라고 한다. 그렇군요. 지렁이를 잡아먹는 새에 대한 모습이 나오네요. 새가 지렁이를 먹을 때 유충이 같이 들어가며 신가무스 이런 웃고 즐기는 사이에 새가 어떤 고통을 겪을까? 기도에 있으니 감염되면 심한 증상이 나타날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새들은 신가무스 일에 걸려도 아무 일 없이 산다. 물론 이것은 새가 말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예를 나눠보면 나름의 괴로움은 다 있다. 2cm쯤 되는 기생충이 기도에 붙어 있으니 기도가 자극이 되고 이에 대한 방어 작용으로 점액 분비가 많아진다. 기침이나 쩌쩌기는 물론이고 새가 머리를 마구 흔드는 것도 다 기도에 뭔가 있으니까 갑갑해서 그걸 배출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다. 그렇군요. 신가무스는 음식이라고는 있지도 않은 기도에서 대체 뭘 먹고 살까? 신가무스 라링지우스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거죠. 피를 빨아먹고 신가무스 2는 소나 양 등이 종숙조이며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렇군요. 신가무스. 잠깐, 새는 지렁이를 먹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마도 땅속에 있는 알이 샐러드나 야채, 과일 등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먹는 음식을 통해서 유충을 소 등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신가모스토가 인체에 감염되면 초반에는 열이 나고 기침이 나다가 어느 순간부터도 계속 기침만 하게 된다. 중체 신가모스 기침을 마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있던 충체가 밖으로 나온다. 성충이 나오지 않아도 알이 있으면 진단이 가능하다. 신가모스 2004년에 신가모스2에 걸린 포르투갈 노인은 병원에서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석 달 가까이 적적어 기침만 해댔다. 진단면 되는 치료는 간단하다.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충체를 꺼내면 되는 것이다. 간단하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벽에 단단히 붙어있으면 꺼내기가 쉽지 않고 물 한 방울만 기도에 들어가도 난리가 나는 판에 충체를 꺼낸답시고 기도에 장비를 집어넣는다는 것이 결코 편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브라질을 비롯해서 신가모스 유행지에 간다면 먹을 것을 조심하자. 아내가 잘하는 말을 써본다. 조심해서 나빠? 자, 왼쪽은 신가모스 라링지오스 머리 부분이고 오른쪽은 꼬리 부분이다. 자, 이렇게 이제 잊고 있던 32세 태국 남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진단을 위해서 기침을 세게 시킨 뒤에 객담을 뱉으라고 했더니 세상에 무려 96마리의 신가모스2가 밖으로 나왔다. 대부분 암수 한 쌍이 들어와 사는 게 고작인데 96마리라니 이 남자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알만하다. 충체를 다 빼낸 뒤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신가모스2를 위해 회충약을 쓰자 남자의 증상은 거의 없어졌다. 매일같이 처음에는 폐렴이라 생각했지만 약을 써도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었기에 혹시나 싶어 기관지 내시경을 했더니 신가모스2가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고 이걸 다 빼내니 환자는 더 이상 거리가 끓지 않았다. 지금까지 신가모스에 대해서 알아봤다. 기도의 기생충이 사는 것도 놀라운데 그 기생충 암수가 늘 짝짓기를 하고 있다니 흥미롭다 이 말이죠. 독특한 기생충으로 선정한 이유는 남녀간의 사이가 좋은 거지 아니면 수컷이 암컷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건지 붙어 다니는 것이 독특하다. 감염. 그렇군요. 위험도는 별이 3개네요. 위험도가 별이 3개요. 그러면 위험도가 고래회충의 진실. 회는 위험하니 익혀 먹었어야 한다고? 미나 너희 절대 먹지 마라. 큰일 난다. 갑자기 어머니에서 전화가 왔어. 생선회는 맛있는 음식이다. 과거에는 비싸서 못 먹었지만 요즘은 값이 내려가며 예전보다 대중화되었다. 생선회를 나랑 내 친구들도 이제 생선회는 먹지 않기로 맹세했다. 너도 먹지 말아라. 2015년 3월 초 방영된 KBS 9시 뉴스 때문이었다. 위백을 뚫는 고래회충 생선 섭취 주의라는 제목의 이 뉴스는 시청자에게 회를 먹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었다. 낚시를 30년 동안 했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50마리 정도 잡았는데 이렇게 회충이 나오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황당하다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KBS는 신선한 회는 괜찮다며 진하게 나섰지만은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 한다. 이 사태는 정말 사실에 입각한 보도였을까? 그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뉴스의 주제였던 고래회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래회충은 고래의 자식이다. 고래회충, 사람에게 사람 회충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 사는 고래한테도 고래회충이 있다. 사람 회충이 30cm 정도이니 고래회충은 그보다도 훨씬 더 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문헌에 따르면 대략 10cm 내외, 긴 건 15cm라고 한다. 고래회충의 학명은 아니사키스인데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고래 수컷은 생식기를 2개 가지고 있고 그 길과 다르다는 뜻의 아니와 생식기를 뜻하는 아키스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제 고래회충이 어떤 삶을 사나. 고래회충 이렇게 됐네요. 고래가 변을 본다면 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 결정적으로 고래는 바다의 변을 보는지라 고래회충의 알들은 바다 속으로 깔아넣는다. 고래회충의 알이 부화되어서 유충이 기어나온다. 그 유충을 크릴새우 같은 바닷속 갑각류가 삼킨다. 그 다음에 크릴새우는 바닷속 물고기의 먹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물고기는 그래도 크릴새우보다 낫다. 최소한 크릴새우라도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살아남은 유충은 물고기 안에서 자라서 1cm, 2cm 길이의 3기 유충이 된다. 이 물고기를 고래나 고래 바다사자 등이 먹으면
고래해충의 요충이 같이 들어가서 어른으로 자라는데 이들이 짝짓기를 해서 낳은 알이 다시 고래의 대변을 통해서 바다로 나간다. 그렇게 해서 이 6단계로 고래가 그러는 것처럼 사람도 물고기를 먹고 고래해충에 감염이 된다. 하지만 사람과 고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으니 고래해충의 요충이 인체에서는 어른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충 상태로 있는 고래해충은 어떤 증상을 일으킬까? 고래해충의 감염 증상은 사람 해충에 감염되면 알아채기가 어렵다. 사람은 이렇게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작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말이죠. 자, 해충의 종속체로서 특별히 경우가 아니면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고래해충의 요충을 삼키면 어떻게 될까? 식도를 따라서 위에 들어간 요충은 여기가 아닌데 라는 의문에 봉착한다. 원래 가기로 했던 고래뱃속과 환경이 많이 다르니 말이다. 아, 따가워, 무슨 일은 그게 다가 아니다. 안 그래도 길을 잃어서 당황스러운데 사람을 위해서는 위산이 분비된다. 이런 젠장, 이것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겠나? 이 생선을 먹은 지 몇 시간 후에 배가 무지하게 아프다면 고래해충을 의심해 봐야 한다. 고래해충이 의심될 때 병원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내시경이다. 위 내시경을 보면 위백에 머리를 박은 하얀 벌레가 보인다. 뉴스에서는 이것을 위백을 뚫는다고 표현했지만 지나친 과장이다. 위백을 뚫는 것은 머리를 살짝 묻는 건 엄연히 다르며 실제로 위백을 뚫고 복강으로 나간 고래해충은 아직까지도 없다. 구덩이를 파려고 삽질을 하면서 나 지금 지구를 뚫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고래해충에 감염되면 약도 없다는 말은 진짜일까? 약이 아예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원래 기생충의 요충은 성충보다도 약에 대한 반응이 좀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도 약을 왕창 주면 제 아무리 고래해충 요충이라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시경으로 끄집어내는 편이 훨씬 더 신속하다. 이렇게 되어졌군요. 이빨이 있고요. 신속하다. 고래해충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건 다음 경우다. 요충이 위산을 피해서 아래쪽으로 도망쳐서 작은 창자로 도달할 때는 전체의 5% 증류 비율로 발생한다.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배가 좀 아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1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 복통의 원인이 증선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CT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군요. 물론 고래해충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은 드물다. 그러면 이 고래해충에 걸리지 않으려면 바다 물고기는 도대체 고래해충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먹이사슬 구조상 작은 물고기는 수백 개의 크릴새우를 먹고 큰 물고기는 수십 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먹기 마련이다.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고래해충의 사용기 요충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군요. 하고 생선 안에 있던 고래해충이 저렇게 속에서 있군요. 대부분 물고기에 고래해충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를 먹을 때마다 1cm 남짓한 흰벌레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부려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으면 거기서 난 고래해충은 대부분 내장에 머문다. 그러니 회를 뜰 때 내장을 미리 제거하면 고래해충에 걸릴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다. 진짜 제약은 물고기 내장을 먹었을 때 일어난다. 세 가지만 생각해보자. 바닷가에 사는 68세의 여자가 배가 아프고 토하기까지 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고래해충 이렇게 되면은 고추장에 찍어서 먹었는데 방사선을 쬐도 죽지 않는 고래해충이 초고추장이나 막걸리 따기에 죽을 리가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사례가 있다. 60세 남자가 광어의 내장회를 먹은 지 1시간 후부터 복통과 구토가 4일 동안 계속돼 CT를 찍어봤더니 위벽이 전반적으로 두꺼워져 있었는데 생선회를 먹자마자 발생한 일이니 고래해충증을 의심하는 건 당연했다. 이분은 멸치도 아니고 광어의 내장을 드셨다고 했다. 고래해충 요충이 몇 마리 나왔을까? 무려 51마리나 나왔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몇 마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작은 창자에 조그마한 농양을 만들었다고 하니 실제로 들어간 고래해충 요충은 그보다 더 많았으리라. 스페인에 사는 37세 여성이 갑자기 배가 아프고 가려운 데다가 더드러기도 나서 병원에 왔다. 뭘 먹냐고 물어보니 3시간쯤 전에 튀긴 남방대구의 물고기 알을 먹었다고 했다. 의사가 원인인 뭔지 머리를 굴린 동안에 환자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여자는 결국 응급실로 옮겨졌다.
고래해충.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고래가 원래 세계 기록이 56마리였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 200여 마리라는 고래해충 업계에서는 정말 불멸의 기록이다. 이렇게 그래서 튀겼다는 말 때문에 고래해충을 의심하지 못한 채 진통제를 줬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튀겼다. 튀긴 남방대구가 물고기 알을 먹었다고 튀긴. 근데 튀긴 것이 제대로 안 튀겨졌는가 봐. 생선을 튀겨서 먹었는데도 기생충이 걸렸다는 것은 사실이다. 살짝 튀기는 것만으로 죽지 않는 고래해충, 강한 녀석이다. 살짝 튀긴 것은. 그렇다고 고래해충이 불멸의 존재는 아니다. 고래해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죽는다. 생선을 60도 이상에서 구우면 죽는다. 영하 20도로 냉동하면 7일 정도 지난 후에 죽는다. 영하 35도에서 하루가량 있으면 죽는다. 35도에서. 첫 번째 방법은 생선회가 아닌 게 되며 나머지 방법도 하나같이 회 맛을 떨어뜨린다. 회를 먹으면서 고래해충에 걸리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신선한 생선을 비교적 괜찮은 곳에서 먹는다. 경험 많은 주방장이 있는 식당이면 좋다. 전 고래해충에 안 걸리고 싶으면 양식회를 드시라. 양식회. 뉴스의 진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를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선회에 소주를 곁들이면서 하루의 시름을 읽는다. 따져봐야 한다. 망상어에서 나온 건 정말 고래해충이 맞을까? 고래해충 요충은 흰색이고 길이가 기껏해야 1-2cm. 기생충은 고래해충의 요충이 아니라 망상어를 종속주로 삼는 필로메트라라는 기생충이었다. 오보, 그런 기사의 오보가 이런 오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도에서 생선에서 나온 필로메트라, 이 필로메트라 이거는 고래해충이 아니라 필로메트라라는 이 망상어에서 나온 이런 해충이 있네요. 나도 반성할 게 있다. 고래해충 때문에 횟집 사장님이 속상해하고 있을 때 서민교서 고래해충에 감염돼 이번 충격이란 만우절을 글을 올려서 생채기를 덧나게 했으니 말이다. 아무리 만우절을 해도 그런 장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참 신선한 해. 그래서 독특한 기생충에 선정한 이유는 인체 감염의 경우 고래한테 가려다가 사람한테 잘못 들어온 거다. 독특한 기생충 선정. 이전 고환 극구 흡충이다. 고환이 움직이는 기생충. 거제도에 사는 68세 남자가 병원에 왔다. 그는 몇 달 전에 오른쪽 아랫배가 이따금씩 아팠다. 식도암, 의료부종, 담낭제거 등 온갖 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성이 또 큰일이 난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호상구가 높다는 것이다. 100혈구 100개 중에서 호상구는 3개 레벨대를 정상이라 하는데 이번에 호상구 비율은 무려 20.7%였다. 평소 육회와 생선회를 좋아했고 2달 전에는 개구리를 날로 먹기까지 했으니 충분히 기생충을 의심해 볼만하다. 하지만 대변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CT를 찍어 봤더니 큰 장자 시작 부위가 좀 부어 있는 것이 관찰될 때 이럴 때에 대장 내시경이다. 별게 없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원인을 찾아 헤매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 큰 장자 시작부터 그보다 조금 더 윗부분에 움직이는 벌레가 한 마리씩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그 벌레 2마리를 꺼내서 대학 기생충의 문의에도 답변해 왔다. 이전 고환극 구흡충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기생충이었지만 어쨌든 흡충 디스토마인지라 디스토마를 죽이는 약 프라지칸테를 썼고 환자의 증상은 좋아졌다. 2달이 지났을 때 환자의 호상구 수치는 5.4%로 거의 정상에 근접한 수준이 되어졌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전 고환 극구 흡충은 기생충을 전에서 얘기했지만은 기생충 학자가 의욕은 넘치는데 돈이 없을 때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쥐를 잡아서 어떤 기생충이 있나 검사하는 것이다. 1920년대 일본의 안도와 오자키가 그랬다. 그러던 중에 또 처음 보는 기생충을 발견했다. 입 주위에 20개가 넘는 가시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기생충의 학명은 성명과 종명으로 구성되는데 입 주위에 가시가 있다면 1809년에 만들어진 어떤 속에 속한다. 그것은 입을 뜻하는 스토마와 가시를 뜻하는 에키노가 합성이 돼서 극구 흡충 역시 입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다.
극구 흡충.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 기생충은 기존에 발표된 기생충들과 달랐는데 첫 번째로 다른 것은 가시의 숫자였다. 가시의 숫자가 이렇게 있었다. 나중에 서울팀에게 분석해보니까 총 194마리가 조사한 결과로 82%에 해당하는 159마리가 고환이 없었고 34마리가 고환이 하나만 있었다. 고환을 둘 다 가진 충치는 한 마리에 불과했다. 고환의 위치도 제각각이로 또 심지어 고환의 머리 근처에 충치도 있었다.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이전 고환 극구 흡충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고환이 2개인 것, 1개인 것 이런 것이 있네요. 자, 이렇게 혹시 정제를 내놓자마자 바로 퇴화해버린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전. 자, 우리나라 이전 고환 극구 흡충은 쥐에서 이전 고환 극구 흡충이 발견된 이후에 일본 학자들은 이 쥐가 도대체 뭘 먹고 개구리를 날로 먹었다. 개구리를 날로 이렇게 개구리 속에서 날로 먹어서 일본에서는 야마구치라는 전설이 디스토마 연구 그래서 이런 교과서. 우리나라는 이전 고환 극구 흡충을 연구는 1964년 기생충 열천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서 감염전 18세 학생의 이런 게 나왔는데 이 낭상성 레디오염청 폐렴 없는 속에서 조개류에서 생조개류에서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전 고환 극구 흡충. 이 학생은 평소 신장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던 차에 신장염에 좋다고 해서 충북 진천에서 잡은 송사리와 미꾸라지, 올챙이 등을 갈아서 생즙으로 먹었는데 생즙 성분 중에서 미꾸라지가 이 기생충 감염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극구 흡충의 미담은 가까운 친척 중에서 호르텐스 극구 흡충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다. 머리에 가시가 27개. 울산의 55세 여자는 깨구리를 날로 먹고 2주 동안의 복통에 시달린 끝에 내시경 결과 12지장에서 호르몬 텐스 극구 흡충 2마리를 발견했다. 극구 흡충. 이런 별리가 왜 그렇게 참 깨구리를 회로 먹는가 보죠. 호르텐스 극구 흡충. 이렇게 생으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경북 충성에서 얼룩, 동설이나 버들치, 민물개를 날로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염이 되기도 한다. 목숨을 구한 미담도 있네. 1994년 경남에 사는 55세 남자가 아산병원에 왔다. 원래 건강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고 가끔씩 피를 토해. 더 무서운 증상은 다음이었다. 변에 피가 섞이면 짜장 같은 변이 나오는데 이번이 딱 그랬다. 나이대를 보니까 증상으로 위암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다. 진단이 맞았다. 내시경 결과 봐도 위암인 게 확실한 병변이 발견돼서 말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 십이지장에는 궤양이 3군데가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 호르텐스 극구 흡충이 머리를 쳐박고 있었다. 암인데 극구 흡충이 파먹고 있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디스토마 약인 브라질 칸텔로 치료한 결과 3마리의 호르텐스 극구 흡충이 추가로 나왔다. 이게 무슨 위담이냐고 하겠지만은 생각해보자. 위암은 원래 증상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내시경을 수시로 하기 전에는 말기가 돼야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했다. 그런데 환자를 병원으로 이끈 건 누군가 궤양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궤양 속으로 들어가 갉아먹기까지 했던 호르텐스 극구 흡충에 의해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면 환자가 아산병에 오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게 되었으니 도움이다. 이런 뜻이군요. 자, 이런 동양안충, 눈에 사는 기생충. 1972년 9월 23세 여성 이물감이 생겨서 뭔가 느낌이 오른쪽 눈에서 너무 흐물흐물. 눈에 벌리라니 결막인가? 눈에서 이런 벌리. 왼쪽에 사는 사람은 눈 안에 동양안충이 보인다. 동양안충. 이렇게 있군요. 동양안충이란 안충, 아이,
눈벌레라 이 말이죠. 안충, 아이웜, 안충, 동양 사람들의 아이웜, 눈을 침범하는 기생충을 통칭한다. 안충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다. 행동은 물론 생활 양식도 다 비슷하지만은 학자는 원래 나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동양 안충, 이렇게 눈. 기생충이 어디에 살겠는가?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서 몇몇 동물의 눈에는 순막이라 불리는 제3의 눈꺼풀이 있는지라 안충이 기생하기가 편하다. 누구라도 자신만을 위한 독방이 마련된 집을 선호하지 않겠는가? 셋째, 사람은 예민한 존재인지라 눈에 조그마한 티끌만 들어가도 난리를 치고 병원에 가서 빼버린다. 그러니까 안충은 주로 개, 고양이, 여우, 늑대 등의 눈에 기생하며, 혹시 사람에게 안충이 생기다면 그건 잘못 들어간 것이지 안충의 뜻은 아니다. 개나 늑대처럼 동양 안충 성충을 보유하면서 초파리에게 동양 안충의 일기 유충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동물을 보유 숙주라고 한다. 동양 안충을 감염시키는 초파리. 초파리가 그렇군요. 야외에서 기르는 개의 2.7%에서 감염이 있다. 이렇게 1970년 중국 개에서 1929년에서 개로부터 수집된 것이 최초였다. 개. 동양 안충의 생활선은 동양 안충의 크기는 암컷이 12에서 18mm, 수컷은 8에서 13mm. 이제 길이가 기생충과 이렇게 동양 안충 수컷과 암컷이라 안충. 아무튼 동양 안충 암컷은 늑대의 눈에서 유충, 정확히 말해서 일기 유충을 낳는다. 이렇게 해서 동물에게 감염되고자 하는 안충의 의지를 보인다. 야미야토 초파리가 동양 안충의 벡터다. 이게 전염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희한하게도 동물의 눈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벡터로 딱이다. 초파리가 동물의 눈물을 먹고 산다. 초파리가 늑대의 눈물을 먹을 때 동양 안충의 일기 유충이 같이 들어간다. 촛불 안에 들어간 유충은 몇 시간 만에 장벽을 뚫고 나가서 본격적인 발육을 시작한다. 이거 그렇군요. 눈을 통해서 눈물을 먹고 촛파리가 이렇게 옮기는군요. 만일 동양 안충이 성충을 직접 다른 동물의 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론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해 가능하다면 실험 동물의 눈에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으니 편리한 점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연히 얻은 살아있는 성충 4마리를 실험용으로 기르던 개의 눈에 넣어봤다. 동양 안충은 정말 자석에 이끌리는 철가루처럼 개의 눈으로 들어갔다. 성공이라고 좋아했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눈을 검사해보니 동양 안충은 보이지 않았다. 또 한 차례 같은 시도해주지만 실패했다. 동양 안충에 걸린 사람과 눈을 비비다 감염될 우려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 해봐도 인체 감염 경로와 증상은 동양 안충의 인체 감염은 3기 유충을 가진 초파리가 사람의 눈물을 핥을 때 이루어진다. 야생 초파리가 주로 들판에서 산기슭에 거주하는지라 산에 갔다가 동양 안충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등산할 때 벌레가 눈을 공격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동양 안충의 벡터일 확률이 높다. 오호, 예. 눈을 가렵다, 눈에 뭐가 들어갔다 이럴 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동양 안충을 핑계로 등산을 회피하지 말자. 7개월 때 동양 안충이 걸려서 우리나라 최연소 감염자가 된 어느 아이의 눈에서 벌레가 돌아다니는 것을 혼비백성한 어머니에 의해서 병원에 왔는데 아이의 눈에서 5마리의 동양 안충이 들어있었다. 7개월짜리가 도대체 어떻게 걸렸을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안은 채 동두천의 산에 오르곤 했더니 그때 초파리가 아이의 눈에 둘러붙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한 15세 소녀의 예를 보면 며칠간 오른쪽 눈에 뭔가 이물감이 시달렸는데 심지어 가려워. 그래서 보니까 동양 안충 1마리를 직접 꺼냈다. 동양 안충. 특이한 감염은 결막 주위를 맴돌다가 제거되는 게 동양 안충이 흔한 말로이지만 다른 것만은 아니다. 몇 가지 특이한 예를 들어본다. 제발. 59세 여자분이 왼쪽 눈이 가렵고 이물감이 있어서 외래를 찾았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새 10여 마리가 됐다. 환자는 집에 갔고 재발이 되었다. 재감염.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첫파리가 두 번 요충을 배달한 건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죠. 동양안충 암컷의 자궁이었던 요충들이 이렇게 눈 안쪽 동양안충 대부분이 결막낭, 즉 눈동자의 바깥쪽에 머무는 반면에 그게 수정체 안으로 들어가서 기생하는 예도 극히 드물지만 있다. 21세 중국 여성이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고 뭔가가 떠다닌 것 같다며 병원에 왔는데 보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수정체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네요. 백내장 수술하다가 79세 남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마취를 하고 눈동자 앞쪽을 식염수로 세척하는데 아래쪽 결막에 하얀 벌레가 한 마리가 다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비록 연세가 있지만 이번은 평소 산에 올라가 나물 캐는 일을 많이 했다니 첫발이 공격을 당한 모양이다. 양쪽 눈 23세 남자가 이렇게 이유 없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동양안충이 보였다. 또 이렇게 경험을까. 동양안충 연구 실패기. 동양안충은 내게 특별한 기생충이다. 기생충 열전에서 밝혔듯이 난 우리나라에서 동양안충의 벡터가 무엇인지 찾던 중에서 요충을 내 눈에 넣었고 그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매스컴을 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실험은 실패했고 이것에 대해 내 눈이 작아서 실패했다. 농담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시절에 난 논문이 없어서 진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국려지책으로 연구자라기로 소문난 요지란 교수의 연구실에 가서 배웠는데 그때 받은 일이 바로 동양안충 연구였다. 첫 번째 과제는 우리나라 개의 동양안충 감염률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평소 개를 좋아하긴 했지만 개 눈꺼풀을 핀셋으로 제끼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었다. 노골적으로 불쾌한, 개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 내 눈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놈은 차라리 괜찮았지만 혹시 너를 물기라도 할까 걱정이었다. 군견을 조사할 때 차를 씌웠다. 군견은 칩치만한 폐세포 뒤였지만 그 녀석이 자신을 담당하는 병사의 말을 워낙 잘 듣는 데다 만약을 대비해서 군인 4명이 다리 한 짝씩 잡아줬기에 난 그냥 눈만 까면 됐다. 그렇다 해도 날 째려보는 눈이 얼마나 무섭던지 가급적이면 눈을 안 보려고 하면서 벌레를 꺼냈다. 30마리가 넘는 동양안충을 꺼낸 녀석도 있었으니 얼마나 시원했을까. 동양안충 개에게 동양안충 암컷 몸 안에 유충들을 잔뜩 갖고 있다. 유충들이 둥글게 말려 있는 게 유충이다. 아유. 동양안충 일기. 첫파리를 잡는 것도 비교적 쉬웠다. 내가 동양안충 연구를 하던 잡을 수 있다. 눈에 둘러붙는 것을 잡으면 그 첫파리의 일기 유충을 먹이는 일은 교수님의 즉석에서 낸 아이디어 덕분에 가능했다. 잠자리 채의 그물을 이용해서 고정시킨 후에 얇은 튜브를 이용해서 일기 유충을 먹였더니 제법 잘 먹었다. 이제 일기 유충이 3기 유충이 될 때까지 첫파리를 키워야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웠다. 첫파리가 설탕물을 묻히는 걸 해줬으니 전부 여성이 잘못 살 수밖에. 일기 유충은 첫파리 안에서 3기 유충이 되는데 14일, 21일 걸린다. 한 달 후 개의 눈을 뒤졌더니 동양안충은 없었다. 이게 나와야 논문을 쓸 수 있었으니 실패했다. 자신이 만든 캡슐을 뚫고 있는 동양안충 유충. 그런데 3기 유충으로 충분히 발육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그런데 전제 현미경 결과는 좀 뜻밖이었다. 그런데 3기 유충, 10일째 잡아도 유충의 일부는 3기 유충이 될 수 있었다. 성충으로 자라고 너무도 그런데 그게 빨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정말 독특하다. 이렇게.